티쿤이 직영하고 있는 용기점을 2023년에 티쿤 쇼핑몰 빌더에서 티쿤 쇼핑몰 빌더로 만든 요끼 사이트를 쇼피파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략 해서 1년 반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이때 바뀐 거죠. 2023년 4월에 바뀌어서 1년 2달이 더 지나면은 2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2년 사이에 경험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티쿤이 쇼피파이를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다만 티쿤이 쇼피파이를 1년 10개월 동안 써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또 뭐가 좋았는지 정리를 함으로써 또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응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경험을 전하는 거에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소중하죠.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은 뭘 느끼고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죠. 용기점을 쇼피파이로 바꿨잖아요. 근데 왜 이걸 바꾼 거죠? 지금 뭐 말씀하시는 분은 용기점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제이님이세요. 제이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용기 프라자를 이제 운영 관리하게 된 시점에서 자, 매출 증대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시급한가, 무엇을 개선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나라는 의논을 했을 때 대부분 이제 상품 수를 많이 늘리면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근데 지금의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파트너 시스템으로는 상품 수를 늘리는 게 한계가 있었다. 관리하는 게 어려웠다. 뭐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방법은 아예 플랫폼을 갈아타는 거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쇼피파이 이전을 검토했습니다. 예, 그 전에 용기점은 티쿤 쇼핑몰 빌더를 가지고 만든 거였는데 네. 이게 상품 등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품을 많이 등록하면은 매출이 올라가니까 쇼피파이로 바꿀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것만 불편했던 거였어요? 어땠었나요? 우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였고요. 상품 등록하는 게 어려웠다. 그러니까 상품을 많이 등록했어야 됐고 이제 고객이 조금 더 상품을 너무 많은 상품 중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조금 빠르게 이제 도달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구현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이 없었다. 그러니까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체계 있게 분류하는 게 힘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많이 등록했어야 되는 것도 어려웠고 많이 등록을 했으면 상품이 많으니까 고객은 많은 상품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잘 편하게 찾아가야 되는데 그 기능도 없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쇼피파이로 그러니까 많이 등록하고 그다음에 고객 입장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이 네. 매우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 전에 티쿤 빌더는 그거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또 그때는 어차피 쇼피파이라는 게 없었고 티쿤 빌더밖에 일본으로 진출할 때는 티쿤 빌더밖에 쓸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 무렵 2023년 무렵부터 티쿤에서도 새로 계속 티쿤 빌더를 개발하는 게 힘에 겨웠기 때문에 더 잘 돼 있다고 여겨서
쇼피파이로 이전을 해 본 거죠. 그렇게 옮긴 거예요. 그때 옮길 때 걱정이 없었나요? 괜찮았나요? 이제 쉽게 옮길 마음이 들었나요? 그렇진 않고요. 예. 네, 사내에서도 쇼피파이를 이제 경험한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 만약에 네. 이제 이전을 한다라고 결정을 해서 막상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점 때문에 이걸 진행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는 게 좀 저는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지를 모르고 시작해야 된다는 게 가장 좀 우려스러웠죠. 그러니까 아예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옮겨야 했던 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네, 그죠? 네, 하다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그냥 이전을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이 가장 두려웠죠. 아, 일단 옮기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예 옮겨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내지는 옮길 수 없는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막상 옮기는 작업 중에 절대 옮길 수 없는 뭔가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까 봐. 그게 뭔진 네, 모르지만 뭔지 모르지만. 해본 적이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겠다 해서 걱정이 됐다는 거네, 그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결정을 해서 옮기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막상 옮기려고 했을 때 이거 진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던 건 어떻게 됐나요?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그 염려했던 부분이 크게 두 개인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 경험한 사람이 전무해서 내가 뭐가 안 되는지 모르고 시작하는 게 이제 경험자가 없었다, 그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해서 비용이 얼마 드냐라는 거를 이제 알아봤을 때 거의 뭐 3천만 원 가까이 드는 돈이 들었는데 플러스 저희 인력이 또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 비용과 우리의 이 수고를 충분히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3천만 원 플러스 인건비 네, 이걸 드릴 가치가 있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없었다는 거네. 네. 그리고 CS 이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CS 팀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좀 고령 이렇게 좀 연령층이 높은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이전을 하면 많은 환경이 바뀌잖아요. 익숙한 환경에서. 그래서 그 환경이 바뀌었을 때 이탈하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많이 이제 시스템은 우려를 했죠. 그 전에 티쿤 빌더로 만들었던 상태에서 쇼피파이로 옮기면 고객들은 전부 새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였네요. 새로 가입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기존 고객 입장에서 내가 항상 주문하던 상품이 정해져 있고 그거 편하게 하던 방법을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홈페이지도 바뀌어버리고 상품 이름도 바뀌어버리고 주문 방식도 바뀌어버리고 하면 이제 그거를 익숙치 않으니까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탈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죠. 근데 지금 이게 쇼피파이로 만든 거잖아요. 네. 이게 쇼피파이로 만든 요키점인데 겉모습만 봤을 때는 쇼피파이로 만든 거나 티쿤 빌더로 만든 거나 큰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태가 쇼피파이로 만든 쇼핑몰인지 티쿤 빌더로 만든 건지는 소비자는 구분도 못하는 거잖아요. 운영자도 맞습니다. 겉만 봐서는 구분 못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구조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티쿤 빌더로 만들었었던 거에 익숙한 고객들이 쇼피파이로 옮기면서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는 거네요. 네. 그 실제로 하고 나서는 어땠나요? 걱정했었던 게 고객들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역시 기존 고객은 이제 처음 바뀌니까 이제 전화 문의해서 이제 이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스스로 했던 것도 문의해서 다시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그런 좀 상당의 기간이 좀 소요되기는 했는데 2, 3개월 지나니까 또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이트에 익숙해져서 그 부분은 크게 뭐 문제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뭐 사실 쇼핑몰이든 홈페이지든 개편하고 나면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있었던 메뉴가 다른 데 가버리고 안 보이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이전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네, 그걸로 인해서 이탈은 없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네. 오히려 이제 사이트 편의성이 좋아지면서 아, 예, 편리해졌구나.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규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전에 파트너를 사용해서 만든 사이트에서는 이제 사이트에서 문의를 막 했던 그런 부분이 사이트가 바뀌고 나서 문의가 줄었다. 예. 그러니까 찾기도 쉽고 편리하니까 고객 문의가 많이 줄었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건 되게 중요한 일이네요. 네, 공수가 많이 줄죠. 뭐 상품 이거 찾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이런 필터 그런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상당히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고객도 그렇고 신규 고객도 많이 예, 좋아졌다고 봅니다. 가장 이제 손님들이 불편해했었던 거는 조금 전에도 이미 얘기를 했었지만 찾기가 힘들었다는 거였어요. 손님들은 샵 티쿤 빌더로 했을 때는 뭘 제일 불편해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전을 전제로의 질문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아니 비교해봤을 때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손님들은 쇼피파이로 만든 거를 편해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편리하게 생각했었던 거는 그 전에 비해서 편리하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불편했던 거는 찾기가 힘들었던 거? 네, 원하는 카테고리 상품까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도달하는 게 조금 불편했을 것 같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옵션 기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제품을 이제 수량으로 고르거나 아니면 박스로 고르거나 하는 거를 하나의 상품 안에서 지금은 선택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옵션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박스는 박스대로 상품을 하나하나 등록하고 100개 단위로 파는 건 100개 단위로 또 하나하나 등록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상품이 막 두 번씩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럼 결국은 이제 찾아오는 과정하고 구매 옵션이 다양해졌다는 거라고 설명해도 돼요? 네. 그저 이 기능은 쇼피파이가 월등히 잘 돼 있나 봐요. 쇼피파이의 기본 기능은 아니고요. 그 기능은 저희가 이제 추가 개발을 해서 붙였습니다. 추가 개발을 한 거는 내부에서 개발했나요? 아니요, 아니면 외주를 통해서 했습니다. 외주 네. 줬었나요? 그랬군요. 뭐 티쿤도 사실 정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하셔요. 질문이 있는데 아까 이제 정말 이렇게 공수와 비용을 들여서 옮길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걱정을 먼저 하셨잖아요. 조금 빠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옮겨 보시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생각은 드시는지가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그게 또 나오나요? 질문에. 예, 그럼 그때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어떤 그 어려움과 걱정을 이겨내고 옮기고 났더니 옮길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뭘까? 이건 좀 이따가 한번 같이 우리가 검토를 해보죠. 자, 기존 회원에게 쇼피파이로 이전한다고 안내한 뒤에 고객 이탈은 없었나요? 안내한 직후 고객 이탈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긴 합니다만 이제 사실 기존 회원이 사이트가 바뀌면서 비밀번호만 한 번 더 그러니까 설정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 데이터를 그대로 이전을 해 왔기 때문에 고객은 그냥 비번 한 번 더 설정을 해서
이제 로그인하면 되겠다 정도의 그 개념이었던 것 그럼 같습니다. 아이디는 그냥 같이 가져갔나요? 아이디 같이 가져갔습니다. 아, 아이디는 그냥 강제로 옮겨주고 그 아이디 단위가 비밀번호 설정을 새로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이디하고 고객의 이제 주소나 이런 고객 정보는 그대로 이전을 했고요. 고객은 어쨌든 그 비밀번호까지는 이전이 안 되니까 그 세팅을 비밀번호를 재설정해라라는 저희가 이제 메일을 발송해서 재설정을 하는 과정은 있어야 됐습니다. 그럼 비밀번호를 빼고 고객 기본 정보는 일단 옮겨버린 거네요. 네, 옮겼고요. 다만 이제 뭐 주문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옮길 수 없지만 기본적인 이제 이메일로 구성된 고객의 계정과 그 정보. 그러니까 반대로 SNS 계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옮길 수가 없어서 그런 고객은 재가입을 좀 요청을 드렸죠. 아, 아이디가 아니라 이메일이구나. 아이디가 이메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메일이니까 이메일로 인증을 할 수 있었네, 그죠? 그러니까 이메일로 된 그 고객 데이터를 바로 업로드를 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아이디 단위일 땐 이메일이 아닌 경우에 아이디 단위일 때는 예, 그거는 안 힘들잖아요. 됩니다. 네. 근데 티쿤 자체가 이메일. 티쿤 자체가 이메일 자체가 아이디니까 인증을 할 때 이 자기 이메일은 자기만 열어볼 수 있었던 거네. 그죠? 그래서 이게 무리가 없었다. 무리가 없었고 어쨌든 기존 썼었던 아이디를 그대로 쓰고 네. 기존 아이디가 이메일로 돼 있으니까 이메일 통해서 인증 절차를 거쳤던 거네, 그죠? 네. 오, 그렇군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메일이 아이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이메일을 알아도 고객 정보를 가져갈 수가 없었던 거네.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밀번호만 한번 세팅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불편하지는 않았던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탈했는지 아닌지는 몰라. 그렇지만 그거로 인해서 크게 이탈했을 것 같진 않아. 이런 네, 뜻이고 또 맞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탈률은 많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네. 네. 그전 고객들이 계속 주문을 하니까, 그죠? 네. 예. 이해됐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문할 거 있으면 그냥 질문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우리도 이해하고 또 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 얘기네요, 그죠? 기존 회원이 쇼피파이로 이전한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기존 회원이 티쿤 빌더로 만든 쇼핑몰에서 쇼피파이로 이전한 후에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세요? 이거는 사실 아까랑 같은 예, 질문이기도 똑같은 하고요. 사실 이거는 뭐 플랫폼의 이전에 따른 기존 회원의 이탈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요기 프라자 자체의 회원이 이탈했다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전과 상관없다는 상관없이,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전 때문에 이탈했던 것은 특별하게 이렇게 평가할 만한 의미 있는 숫자는 없는 것 같아,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고객이 쇼피파이로 만든 용기점, 그러니까 티쿤 빌더로 만든 쇼핑몰에서 쇼피파이로 만든 용기점으로 옮겼을 때 쇼피파이로 만든 용기점을 사용하면서 어떤 평가를 했나요? 혹은 뭐 이와 관련되니까 쇼피파이로 바꾼 것에 리뷰가 있었나요? 혹시 반응들이? 네, 기존 고객들이 리뷰인 거잖아요. 예, 결국은 그렇죠. 양쪽을 다 겪어봤던. 네. 역시 이제 이전에 사이트를 이용을 하셨던 고객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전 구매 이력을 볼 수 없으니 이전 구매 이력. 그거는 상당히 불편해하시고 불만도 많이 토로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설정을 다 잘 하기는 했는데 또 네. 오류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네. 이미 데이터는 고객 데이터는 넘어왔는데 비밀번호 재설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시스템적으로. 일부 기능. 예, 예. 그래서 일부 고객이 아니 그 비밀번호 바꾸라고 해서 바꾸려고 하는데 뭐가 계속 에러가 난다. 왜 이렇게 불편하냐. 뭐 이런 고객이 조금 있었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대부분 해소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전해서 이제 구매 이력이 또 쌓이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오히려 이제 이런 사이트 이전 그러니까 플랫폼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전하면서 저희가 이제 카테고리를 재정비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상품 이름이 조금 바뀌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좀 헷갈려 하시는 고객이 좀 혼란스럽다 하시는 리뷰가 살짝 있긴 했습니다. 그 뭐 그 심각한 문제는 없었네. 네, 생각보다. 이거를 이유로 해서 구매를 안 하겠다라는 리뷰는 없었습니다. 뭐 좋다는 리뷰도 있었나요? 바뀌어서 네. 바뀌자마자의 좀 불만은 저희가 많이 듣기는 했는데 좋다는 얘기는 원래 잘 안 해요. 사람들은 혹시 있을까요? 불평은 많이 얘기해요. 뭐 좋았다는 네, 얘기는 저는 별로 없나 봐요. 기억이- 예, 하여간 뭐 좋았다는 얘기는 원래 잘 안 하는 거예요. 예, 하여간 어쨌든 소소한 불평은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소소한 불만은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 바뀌어서 못 찾는다거나 그다음에 이메일 세팅하는 과정에 기능에 오류가 있었다거나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뭐 특기할 만한 심각한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네. 얘기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든 생각이 오히려 그렇다면 기존 고객들이 굉장히 착실하게 이 새로 쇼피파이로 만든 이전한 상점으로 잘 넘어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불평을 좀 얘기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아예 같이 넘어오지 않으셨다면 아예 문의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게 매출이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게 고객의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거는 조금 이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같이 넘어온 분들은 뭐 약간 불만이 있어도 쓰는 거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아예 안 온 사람들은 불만이 있었을 텐데 그건 들리지 않는 거죠. 그건 근데 하여간 어쨌든 이제 그거로 인해서 심각한 스트레스는 없었다는 거예요. 운영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옮겼을 때 막 그냥 안 돼가지고 계속 욕하고 막 이런 게 힘든 거지. 아니 뭐 주문 아예 안 해버린 사람이야 뭐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 막 스트레스 옮기고 나서 후회될 정도의 불평 불만은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고객 한 번 더 비밀번호 세팅해야 돼요. 우리가 쇼피파이로 옮겼어 이렇게 공지를 하셨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공지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한 번 더 해준 거고 그죠? 네. 그래서 그 공지는 충실히 했나요? 그러니까 이 공지는 사실 그 사이트 그 도메인을 리뉴얼하는 오픈 그 당일날에 도메인이 바뀌잖아요. 이걸로. 그래서 그날 동시에 이제 전 고객한테 기존 고객한테 그 메일이 발송이 되고요. 그 바로 메일 받자마자 비밀번호를 바꾸는 고객도 있지만 뭐 주문할 때 바꾸지 라는 고객도 계시고 그래서 뒤늦게 연락을 해서 사이트가 뭔가 내게 안 되는데라고 하면 이제 그때 안내해드린 고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별 문제는 없었네요. 크게 문제는 그죠?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을 접속을 바꿀 때 네네 맞습니다. 네, 도메인은 그대로고 이제 그 사전에는 우리가 바꿀 거란 얘기는 안 했어요? 리뉴얼이라는 얘기를 하죠. 사이트 리뉴얼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한 달 전에 하면서 상품 이름과 가격과 이런 게 좀 바뀔 거다. 뭐 또 비번 세팅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 비번 세팅 같이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어쨌든 사이트를 전면 리뉴얼하기 한다. 때문에 상품 이름도 바뀌고 진열 구조도 바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진열 구조까지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사이트가 리뉴얼 된다라는 이제 그 기점은 미리 안내를 드렸습니다. 아까 비번 설정에 대한 그런 문의들이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 다른 그 점에서도 고객들이 자주 그러니까 티콘 샵필더로 만들었을 때도 비번 재설정 때문에 문의가 꽤 있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쇼피파이로 이전에 따른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맞습니다. 이거는 쇼피파이만의 플랫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건 티쿤 플랫폼에서도 뭐 비밀번호 재설정 안 된다라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단지 이제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거에 대한 불만이지, 비밀번호 세팅의 에러는 뭐 어느 플랫폼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쇼피파이로 이전한 뒤에 운영이나 관리 면에서 좋았던 점 혹은 안 좋거나 불편했던 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좋았던 점은 이제 서버가 안정화됐다. 아, 서버가 안정되었다. 네. 예. 그래서 속도도 개선이 됐고, 아, 서버가 안정되었다. 서버 안정이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속도가 빨라졌다. 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웹페이지 성능 평가를 해보면 사실 지금 애드사인, 그러니까 티쿤의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 애드프린트나 애드사인 같은 경우는 이런 웹 운영 평가 그런 이제 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네. 한번 넣어보면 애드사인이 아마 2등급, 네. 애드프린트가 F등급 정도 나오는데 용기는 지금 B등급 나옵니다. 2등급? B. A, B. 아, 그 애드프린트 빌더로 만든, 그러니까 티쿤 빌더로 만든 건 2등급 나온다는 거죠. 네. 티쿤 빌더로 만든 쇼핑몰들은 쇼핑몰 중 하나는 속도는 2등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만이 아니고 속도와 웹의 그냥 구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 항목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몇 등급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용기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용기도 2 나왔을 겁니다. 근데 예. 쇼피파이로 이전하니까 이제 B 등급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용기는 2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네. 되게 중요한. 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안정된, 그 서버가 안정된 것도 있고 속도가 빨라진 것도 있고 뭐 등등등등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네. 기능들이 훨씬 좋아졌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B등급이면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건가요? 쇼피파이에 이렇게 웹에서? 제가 그거를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냥 저희 기본적으로 E에서 B는 꽤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너무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늦는 그런 이제 시간대라든지 좀 발생을 몇 번씩 하면 광고가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이트가 너무 속도가 느려서 이 페이지가 오류 페이지가 돼버리니까 소비자가 눌렀는데 오류 페이지가 뜨니까 광고가 멈춰버리고 요래서 광고가 멈춰버린 캠페인을 또 다시 오픈하느라고 이런 공수가 들고 또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나간 상황이 오잖아요. 예, 검색어 광고에도 열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 페이지가 열리지 않을 수 그러니까 있죠. 고객 이탈해버리는 거고. 고객도 이탈하고 페이지는 오류 페이지니까 광고 뭐 구글 광고 입장에서는 이거는 제대로 된 페이지가 아니니까 광고를 중단해야 돼라고 중단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하기도 했죠. 그렇군요. 또 좋았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좋았던 점은 이제 제품 관리가 용이하다라는 건데, 제품 관리. 네, 이전에 이제 티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상품을 한번 등록하면 삭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상품을 등록하고 나면 삭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상품을 한 100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또 50개 등록을 하고 싶은데 그 중간에 이제 또 판매가 중지되는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없애버리고 싶은데 삭제를 못하니까 그런 게 중간중간 껴있으면 또 이제 제품 수정을 할 때 막 여러 페이지를 한 번씩 들어가서 수정을 하고 또 그런 기본적인 기능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았죠. 그거는 이제 뭐 티쿤 빌더의 한계기도 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티쿤 빌더에서는 쇼핑몰의 상품을 등록할 때 삭제가 안 된다거나 뭐 이동이 안 된다거나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제품을 잘 등록하고 관리하는 데도 편하고 중간에 뭐 이제 품절이 된 상품이라든지 요 상품만 뭔가 상품 정보를 바꾸고 싶어라고 하면 이전 같았으면 하나하나 바꿔야 됐던 거를 이제 선택만 해서 필터링 이렇게 옵션으로 필터링해서 그거를 이제 일괄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상당히 편리해졌죠. 그 상품 등록이나 관리가 굉장히 편리해졌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네. 또 있을까요? 편리했던 점? 이제 태그 같은 기능, 태그. 예, 태그 기능 같은 걸로 뭔가 이제 세그먼트 하고 싶은 그런 설정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다. 예. 그 태그가 기능을 이용해서 세그먼트를 편리하게 했을 때 가지는 장점이 뭐죠? 통계 내기 좋죠. 내가 보고 싶은 통계? 통계를. 예. 운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네. 네. 실무자 입장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편리한 기능이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다양한 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앱이요. 앱, 다양한 예, 예. 앱 어플을 활용할 수 있다. 네, 특히 뭐 무료 어플도 워낙에 많고 웬만하면 내가 원하는 어플을 쇼피파이에서 제공하는 앱이죠. 그렇죠. 쇼피파이 전용 앱이죠. 각 개발사는 뭐 따로 있지만 예. 예. 그러니까 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능을 추가하기가 쉽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만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 비용도 싸다. 그러니까 기능을 하지만 개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비용이 싸다는 거네요. 그죠? 개발 비용도 훨씬 싸고 내가 이 기능을 1년 내내 쓸 게 아닌 기능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건 내가 쓰고 싶은 월 그때만 이제 한 달 결제해서 쓰고 다른 달에 안 쓰면 되니까 비용 면에서도 합리적입니다. 그 기능 활용이 쉽고 싸다는 거죠. 네.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요까지만 하죠. 뭐 엄청난 이것만 해도 너무 많은데 또 다른 기회에 더 소개하는 거로 할까요? 꼭 필요한 것도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편리했던 거. 괜찮습니다. 예, 네. 네. 그러네요. 중요했네요. 그 다음에 안 좋았던 점은 뭘까요? 단점은 역시 이제 쇼피파이가 외국 플랫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가 영어 기본 언어가 영어여서 불편했다. 그런 부분이나 앱 같은 것도 굉장히 많지만 결국은 이 앱사도 이제 외국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에러가 있고 뭐 할 때는 이제 영어로 문의하고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소통에 있어서의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앱 이용하고 그 다음에 개선 요청할 때 영어였기 때문에 좀 불편했다.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네, 거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가 충분히 쇼피파이의 기능을 활용을 못한 점이 더 크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쇼피파이는 서양권의 이제 플랫폼이고 저희는 대부분 이제 저희 자체 플랫폼 내지는 이제 한국 뭐 플랫폼 이런 아시아권의 플랫폼에 좀 익숙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데이터 분석을 접근하는 좀 시점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동서양의 차이일지 플랫폼의 차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까지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던 그런 통계 항목이 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시점이 본다는 뜻이네, 그죠? 뷰 포인트네. 그러니까 예, 그 관점이 네,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나 이런 걸 볼 때 기존에 흔히 이제 티쿤 빌더나 동양권에서 쓰는 통계 처리 방식하고 좀 달랐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처리 방식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거시적인 트렌드를 보는 통계의 관점이 컸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매출이나 트래픽, 전환 뭐 이런 거를 이제 추리는 통계 기본 기능이 많았고요. 근데 반면 우리는 좀 동양권이나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거는 굉장히 상세한 통계가 많지 않습니까? 뭐 고객
고객이라든지 상품별, 카테고리별 매출 뭐 이런 좀 상세한 그런 이제 매출 분석에 기반이 된 그런 부분은 직접 막 그거를 세팅해서 뭐 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쉽지 않았어요. 그건 앱을 그 설정해서 해결은 할 수 있지만 기본 기능으로는 제공되지 않았네. 예, 기본 기능으로 제공되지 않아서 뭔가 이렇게 좀 보고 싶은 통계가 있어도 잘 못 봤네, 그죠? 그러니까 2차 뭔가 이제 뭐라 그러죠? 작업을 해야 네, 돼. 작업을 해서 그거를 추려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또 티쿤 빌더였기 때문에 네, 봤었던 그렇죠. 것도 있는 네, 거 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하여 그거는 이제 뭐 동서양 문제인지 그거는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뭐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뭐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그런 파트를 나눠서 그거에 대한 이제 세부 상세를 좀 보고 싶은데 쇼피파이에서는 기존 고객과 이제 신규 고객 요거에 대한 그 구분 그런 걸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건 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죠? 네, 그 뭐 하여간 일단 운영자로서는 꼭 보고 싶은 통계를, 그러니까 익숙하게 봤었던 통계를 보려면 한 번 더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했다 이런 거네. 네, 네. 어색하다 이런 거 네. 같아요, 그죠? 근데 어디까지나 그건 제가 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네. 쇼피파이를 다 잘 아는 게 아니니까. 또 불편한 거 뭐 있었을까? 안 좋았던 점. 어떤 점은 뭐 이 정도일 이 정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정리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쇼피파이로 옮긴 뒤에 검색어 광고나 SEO 설정 면에서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검색 최적화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검색 최적화라는 점에서 편리했나? 그러니까 지금 웹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검색어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그 다음에 태그를 이용한 해시태그를 이용한 광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광고 영역, 홍보 영역에서 쇼피파이를 썼을 때 어땠었나요? 그러니까 쇼피파이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기본 기능도 좋았지만 그 기능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은 충분히 앱을 통해서도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아, 마케팅 앱이 맞나요? 많습니다. 마케팅 앱도 많고 또 기본 기능도 충실했다는 거죠. 네. 기본 기능이라면 뭘까요? 그러니까 뭐 페이지별로 이제 파트너 같은 경우는 페이지별로 다 그 뭐죠? SEO를 다 등록하고 뭐하고 제품마다 해야 되는데 아, 이거는- 그전에 티쿤 빌더에서는 예, 예, 예. 그 상품마다 페이지마다 다 그런 태그를 신거나 네, 이렇게 네. 써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일괄로 등록이나 관리가 편하고 네. 또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기본 기능에 탑재돼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저희가 누락을 해도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어버리는 그런 기능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굉장히 좋았고 이제 뭐 앱을 활용해서 이제 이미지 같은 것도 메타 태그 이제 설정하는 것도 앱으로 그냥 일괄 그냥 등록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편리하다고. 그런 앱은 대부분 무료예요? 무료도 있지만 저희는 한 지금 $5짜리 쓰고 있는 것 같아요. 5달러? 월 5달러? 월 $5로 기억. 그 이런 앱을 쓰는데 비용 부담은 거의 없는 거네요. 크지 않습니다. 네. 5달러니까 뭐 거의 이런 거 뭐 그냥 편하게 쓰는 거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광고 영역에서 또 어떤 게 편리했나요? 이제 구글 쇼핑 리스트 광고 같은 경우도 이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등록 안 해도 그냥 자동 구현되는 점이 편리합니다. 구글 쇼핑 리스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구글 이용자들이 용기라고 쳤을 때 쇼핑몰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같았으면 구글 쇼핑 리스트
그렇죠. 그 이미지가 나와서 그걸 클릭해서 그 상품 페이지로 가서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광고인데 이제 그런 이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우리가 구글 그 광고에 들어가서 다 등록을 했어야 되죠. 그 전에는 일일이 네. 다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네, 쇼피파이는 그게 연동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쇼피파이로 만들면은 굳이 추가 작업을 하지 않아도 구글 쇼핑 리스트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쇼피파이가 더 좋아서 SEO가 뭐 순위가 더 올라가는 것 같다 이런 거는 없지만 SEO 순위를 올리기 위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훨씬 용이하게 그리고 쉽게. 네 그리고 이제 누락 없이 누락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검색이 잘 될 수 있도록 세팅하는 공정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뜻이네요. 네. 그죠? 그리고 검색어나 이렇게 기본 검색에도 노출될 뿐 아니라 쇼핑몰 리스트에도 구글 쇼핑 리스트에도 나온다는 거고. 그죠? 네. 또 어디에 나오나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광고가 지금 구글, 야후 뭐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은 조금 제한적인데 뭐 쇼피파이 자체의 기능을 조금 더 이제 좀 찾아보면 훨씬 그런 광고 플랫폼이랑 그냥 자체로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우리는 쓰지 못하는 우리는 거죠. 안 쓰지만 그 광고를 안 하니까 안 쓰지만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사이트를 이전한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미 구글이나 이런 데 광고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없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 구글이나 이런 광고도 아예 쇼피파이의 관리자에서 뭔가 이제 처음 등록을 해서 뭐가 되지 않을 이건 조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안 써봐서 몰라요. 우리는 안 그죠? 써봐서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글을 한 1년 10개월 써보니까 그런 기능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네, 여러 플랫폼과의 호환성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마케팅 측면에서는 이 정도 될 것 이 같습니다.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쇼피파이로 옮긴 뒤에 매출이 올랐는데 쇼피파이로 옮겼기 때문에 올랐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건데 매출 한번 보죠. 자, 지금 이 용기점의 경우 이 빨간 글씨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 시기예요. 코로나 시기. 코로나 시기라서 이때 일본에 용기가 동이 나가지고 전부 욕기에서 엄청나게 살 때였어요. 그래서 1,000만 엔, 1,100만 엔 막 이렇게 팔다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500, 600, 700, 800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코로나 시기란 말이에요. 2019년 코로나 시기인데 툭 떨어지다가 작년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2023년 4월이에요. 요 무렵에 우리가 쇼피파이로 바꾼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쇼피파이로 바꾼 뒤에 2023년 도에 바꾸고 2023년 4월 달에 바꾸고 66677 하다가 갑자기 2024년 이때부터 월 1,000만 엔을 넘었어요. 그리고 2025년 1월 달도 보면은 790만 엔이잖아요. 여기 700대가 없어요. 1월 달에 아예.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제까지 2025년 2월 6일까지 통계인데 2월 달에도 벌써 2024년에 비해서 40% 갔다는 뜻이거든요. 매출이. 그리고 기준 매출은 21.97%인데 40%를 갔고 연매출도 지금 2월 6일이면 10.11% 영업일이 지나갔는데 10.75%가 된 거죠. 그래서 2023년 이때 매출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75% 갔으면 되게 잘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옮긴 게 매출 늘어난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표를 좀 표? 이쪽 거예요. 매출과의 관계. 네, 그러니까 쇼피파이 플랫폼 자체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쇼피파이 기능을 통해서 많은 제품을 등록할 수 있었던 게 결과적으로 이제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전에 저희 티쿤 플랫폼으로 상품을 등록했던 게 한 1,100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네. 근데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4,300개 그리고 옵션을 조합을 하면 이제 37,000개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2022년도에 고객들이 그러니까 제품을 몇 종류 샀냐라고 보면은 이제 735개를 샀죠. 근데 2023년도는 사실 1년 통계는 아니고 쇼피파이 옮겼을 4월부터 12월까지 요 사이인데 요 몇 개월 동안 이제 1,776가지를 삽니다. 전체 그 1년 매출에서. 그리고 이거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데 2024년은 총 1,592가지 제품을 이제 이 제품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존 고객도 예전에 사던 그 제품에서 또 다른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걸 보면 제품군이 늘어난 건 신규 고객한테도 그렇고 기존 고객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제품 가지수가 는 거죠. 네, 제품 가지수가 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가지수라는 게 그 종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조합이 늘어난 것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색상의 이제 그 옵션도 더 많아졌고 이런 이제 고를 수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고르기도 쉽고. 네. 그러니까 종류도 늘어났고 조합시켜서 노출하기도 쉬웠고 손님들도 그 조합된 거를 조합시킬 수도 있었고. 네. 그럼으로써 가지수로만 따지면은 거의 뭐 2배 이상 늘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 전에 비해서. 네, 사실 2022년은 이제 옵션으로 제품 자체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따지면 735개는 더 훨씬 낮을 거거든요. 이제 2024년도에서는 한 개의 제품에 2개의 옵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제품 가지수로는 이제 1,592개인데 2022년은 제품 자체가 따로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735개보다 훨씬 적을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제품이 늘어난 만큼 기존이건 신규건 이제 매출에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옵션을 조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기능이라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많은 제품을 등록할 수 있었다는 게 매출 구매를 더 많이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이전 플랫폼이었으면 저 많은 제품을 우리가 등록하지 못했을 거고 옵션 기능을 저렇게 개발하지 못했을 건데 그런 쇼피파이의 기능을 통해서 제품을 많이 등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매출로 이어졌다라고 보는. 기제품의 경우는 이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제품에서는 쇼피파이 쓰는 게 어쨌든 대단히 유리한 점이 있네요. 네. 앞으로 가보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간 쇼피파이로 옮기고 나서 등록 상품이 늘어났다는 것, 그죠? 이거는 맞는 거죠? 네, 등록 상품이 늘었어. 등록 상품 수가 많아졌죠. 많아졌고 그 조합, 뚜껑, 본체, 색깔, 형태 이런 거를 조합시키기가 쉬워졌다는 거죠, 고객이. 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전부 가지수로 하면은 2배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가짓수가 생겼다는 거고 그게 매출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그랬을 결과적으로 거다라고 그랬을 생각을 것 같아요.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좀 회원 정책을 좀 따로 쓸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포인트 제도, 그러니까 구매를 했을 때 몇 포인트를 다시 돌려준다라든지 지금 티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하나의 정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좀 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저희가 앱 하나를 그냥 이제 연동을 시켜서 그 앱에 이제 리뷰 기능과 그 다음에 뭐였죠 위시리스트 그 다음에 그런 포인트 회원 랭크 기능 뭐 이런 게 있는 앱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 앱을 통해서 이제 포인트 환원도 하고 하니까 이제 고객들이 조금 더 서비스 측면에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보상 제도가 다양해진 거네. 네,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앱 활용이 가능했던 거죠 쇼피파이로. 이거는 앱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고, 그죠? 네, 근데 이 앱 도입이라는 게 또 쉬운 거죠. 네 매우 또 돈도 쉽습니다. 많이 안 들고. 네, 그러니까 그 고객을 타겟팅해서 보상해 줄 수도 있었고, 네, 그죠? 또 뭐 이제 그런 거를 원활하게 했었다. 이게 고객들에게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유도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자동으로 노출되는 광고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네. 뭐 그거 전체가 어떻게 보면 기능인데요. 쇼피파이의 기능인데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네. 기능이지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예. 쇼피파이로 용기점을 이전하는데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네, 이것도 표를 좀 우선 이전 비용은 외주 비용만 총 2,800만 원 들었고요. 네. 2,800만 원 들었고. 네. 그리고 이전 기간은 이제 총 4개월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개월이요. 네. 그러니까 웹상에서 첫 시안을 그러니까 외주 주고 나서 시안을 확인하는데 2개월이 걸린 거고 기능 및 오류 수정에 2개월 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주 우리가 이러한 기능으로 이제 개발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얼마 걸리냐라고 해서 이제 견적서랑 이런 거 서로 합의하고 개발적인 이제 기능 협의하고 해서 최종 계약을 한 다음에 작업 개시한 게 이제 11월 21일인데요. 네. 이 21일부터 한 2달 걸려서 이제 웹상에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의 첫 시안을 저희가 받고요. 그 다음에 그 후로 이제 또 2개월 동안은 이게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었어라든지 이제 계속 수정할 부분을 서로 수정하면서 이제 기능 오류 수정 과정이 또 2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외주 미팅을 한 게 11월 7일이라는 거고 네, 12월 7일, 1월 7일, 2월 7일 그러니까 이까지 벌써 4개월이 좀 더 지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달이 지나서 작업이 완료됐다는 거네요. 네. 5개월 걸린 건데. 한 4천 몇 개월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작업 개시로부터 여기서부터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팅부터요? 하는 것보다 이전에도 한참 네, 고민했던 기간이 있잖아요. 고민. 네, 네, 옮길까 말까 고민한 것도 다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5개월입니다. 6개월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5개월인데 12, 1, 2, 3, 4개 5개월이네. 그죠? 5개월. 네, 5개월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4월 4일 날에 이제 이전을 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4월 4일 날? 이때 오픈했어요? 이전 재오픈이죠. 리뉴얼 오픈이죠. 4월 4일 날 리뉴얼 오픈했으니까 6개월인데 거의 그럼? 7, 12, 1, 2, 3, 4, 5개월. 그 자리 따지면 6개월. 고민하는 기간까지 따지면 6개월이라고 잡아야 돼. 그렇죠. 이 정도 걸린다고 봐야죠. 근데 하여간 외주 줬을 때는 2,8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갔어요?
네, 추가 비용은 따로 없었고요. 이거 받고 어떻게 개발해요, 이 사람들이? 2,800만 원이나 2,800만 원 받으면서 5개월 걸리면은 이 사람들도 고생 많이 했는데. 사실 2개월에 끝나는 걸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했고 작업을 했는데 기능 저희가 옵션 기능이라든지 좀 이제 개발자가 개발을 해서 붙여야 되는 기능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좀 많이 어려워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정 작업에 좀 예정이 없던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돈을 돼요. 더 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생각해 보면 2.8 한 달에 500만 원밖에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되게 이게 사실 너무 싼 거지. 그래서 우선 이제 외주 작업 준 거는 총 4개월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 과정에서 네. 저 이게 이걸 풀어주셔야 제가 저기를 내부 작업은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외주 작업이 끝난 시점부터 이제 뭐 요 시점부터 이제 같이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외주는 이제 사이트 관련한 부분을 대부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는 이제 부서 안에서 해야 되는 작업인데 우선 제품 등록하고 이제 플랫폼이 완성이 됐으니까 거기에 이제 제품을 다 올리고 그다음에 기존 고객 데이터를 이전하고 그다음에 결제 붙이고 물류 세팅하고 마케팅 세팅하고 이렇게 하는데 1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1개월이 걸려서 4월에 연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한 달 동안만 한 건 아니고 제품 등록은 이제 같이 이제 외주 작업할 때 저희도 제품 계속 다 이제 이미지 작업하고 뭐 하고 하면서 하니까 실제로 등록해서 데이터를 올려서 이렇게 하는 그게 한 1개월 걸려서 여기에 투입된 인원은 한 명? 전담 인원은 없었나 봐요. 잠깐 아르바이트 고용했습니다. 잠깐 3개월. 아르바이트를 네, 고용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단순 작업 같은 게 필요했기 때문에 제품을 굉장히 많이 늘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외주사에서 제품 이미지를 다 다운을 받고 그 가격을 다 이제 또 파일화 데이터화하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냥 뭐라 그랬죠? 저희 외주처의 홈페이지에 있는 제품을 저희가 또 이제 데이터화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은 이제 아르바이트 채용을 해서 공급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자. 사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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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우리는 발주처고 네, 저쪽에서 네, 네. 공급처의 상품들을 가지고 와서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작업을 아르바이트 한 명을 쓴 거예요? 네, 한 명을 한 3달, 2달인가 3달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3개월 네. 넉넉 잡고. 예, 그랬구나. 또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내부 작업으로는 크게 이제 기존 고객 데이터 이전하는 게 있었는데 요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파트너에서 그냥 기존 고객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서 이제 쇼피파이에 그대로는 안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편집하는 과정이 있는데 어렵진 않고요. 그래서 그 쇼피파이의 그 형식에 맞게만 좀 수정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업로드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고객한테 초대장을 보내야 되잖아요. 이제 비밀번호 재설정해야 하시라고. 그래서 그 초대장을 보내는 그 세팅 작업 이것도 저희 그냥 한 달 정도 앱 그냥 써서 이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제 세팅이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쇼피파이 페이먼트를 쓰고 거기서 제공 안 하는 2가지 이제 결제 방법을 코모즈를 통해서 이제 계좌하고 편의점 계좌를 코모즈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제 3번째 MP 결제를 붙이는 그런 이제 결제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풀어. 분류 세팅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실 분류를 내부 개발을 좀 같이 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쇼피파이 이전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이게 조금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물류 연동하는 개발은 좀 중단이 됐고 그래서 이제 사과 쪽 개발자랑 이 쇼피파이에 맞게 또 요거를 연동을 시켜서 그 항목 설정하고 그런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전 테스트 일주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일에 도메인 이전하면서 초대장 발송하고 뭐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이런 내부 작업 영역이 제품 등록, 기존 고객 데이터 이전, 결제 및 물류 세팅, 마케팅 세팅을
1개월 걸려서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 작업 안에 이 작업 하는 동안 한 거예요? 제품 등록은 그러니까 제품 등록을 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작업은 이제 같이 한 거고요. 그 4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가 다 마련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업로드하고 그거 업로드를 하려면 사실 이 외주 작업이 완료가 돼야 그 뭐라 그러죠? 플랫폼에 이제 제품을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준비 작업을 다 한 거죠, 내부적으로는. 그럼 지금 만약에 티콘 판매사들이 이 작업을 하려고 하면 이거는 판매사들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일까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나요? 네. 이거는 굳이 뭐 외주를 따로 안 주더라도 기존에 티콘 빌더를 이용했던 사람들이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네. 있습니까? 예. 예, 그렇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기간과 비용은 총해서 5개월에서 6개월 잡는 게 맞다는 거고, 그죠? 네. 5 내지 6개월 잡는 게 맞고, 두세 명 있는 판매사라면 제작 등은 외주 주는 게 낫다는 거죠. 네. 근데 단지 저희는 이제 개발적인 부분이 외주로 이제 포함이 돼서 그 부분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지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런 옵션 기능이라든지 그런 개발 기능이 안 들어가면 5, 6개월만큼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판매사들마다 다 개발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또 자기들 나름대로 상품들이 또 다 있으니까. 네. 이게 어쨌든 이 정도 잡는 게 이런 게 걸린다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라지면은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작년 4월에 옮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요끼 쪽 사업부에 기본 인원이 몇 명이었던 것 같아요? 공기간판하고 같이 있어서 구분이 안 되지만. 아니요. CS 팀은 2분 계셨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사이트 일부 작업은 어쨌든 디자인 팀에서 또 지원이 되니까 제품 등록이나 이미지 뭐 이런 편집이나 그러니까 디자인 팀도 인원이 조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기본적인 그런 세팅, 플랫폼 세팅에 있어서는 이제 마케팅하는 분이 또 같이 한 것도 있고 해서 그 서너 명 있었네. 4명, 3명, 4명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 과정을. 그 3명, 4명에다가 뭐 어쨌든 그 재무 쪽 지원 업무도 있었던 거고 회사 전체로 보면은 또 물류 쪽도 지원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운영하는 거를 말씀하십니까? 그냥 그 당시에 몇 명 정도가 있었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용기 자체를 운영하는 인원은 CS 2분. 가 이제 직영 이제 공통으로 이제 담당하는 마케팅 한 분, 그다음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서너 명, 네. 그 정도로 보면 되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이 있나요? 이 쇼피파이로 용기점을 이전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뭘까요? 이거는 저희 개인적으로는 좀 외주를 맡기면서 첫 시안을 이제 거의 2달 걸려서 첫 시안을 본 거였는데 네. 중간에 좀 시안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으면 네. 조금 더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을까. 이제 개발이 너무 이제 거의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오류를 발견하니까 네.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는 점이 좀 아쉬웠고 네. 중간에 중간 점검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네요. 최초 시안이 이제 그렇게 되었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꽤 많은 이제 오류가 있었는데 그 정도로 그 시점에서 그런 게 나올 거라고는 좀 예상을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점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또 지금 특별히 생각나는 네. 건. 알겠습니다. 지금 요끼 사업부 그리고 책임자로서 제이님은 공기간판점도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에드사인 공기간판점도 운영하고 있죠. 이거하고 요끼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요키는 티콘 플랫폼의 티콘 빌더에서 쇼피파이로 옮겼어요. 근데 에드사인은 지금 여전히 티콘 빌더로 만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옮길 생각 없으세요? 현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이렇게 쇼피파이 장점이 많은데 옮기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아이템하고 이제 주요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공기 간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템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오더메이드다 보니까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플랫폼 안에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 예, 그리고 지금의 이제 그 주문 처리 프로세스가 딱 최적화돼 있죠. 이제 입고를 했을 때 데이터에 문제가 있으면 재발송을 하고 뭐 상품이 들어와서 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인쇄물에 조금 잘 최적화돼 있는 상태라서 네. 굳이 그거를 이제 쇼피파이에서 다시 돈을 들여서 그걸 구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에드사인 같은 경우는 좀 구매 텀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길고 조금 특이 사항이 많아서 구매 이력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10년이 쌓이다 보니까 이 이력을 그대로 들고 와야 되는 그 이력을 두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조금 네, 부담감이 있습니다. 인쇄물이나 공기 간판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문 제작하는 상품일 경우에 쇼피파이가 그걸 처리해 줄 수 있나요? 쇼피파이도 그런 기능이 있나요? 있기는 하겠지만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게 모자랄 경우는 또 추가 개발을 같이 구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도 그쪽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이가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문을 받는 과정은 쇼피파이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고, 네, 공기 간판의 경우는 아이템 자체가 많은 게 아니고 네, 주로 데이터, 그러니까 인쇄 파일이나 이런 걸 주고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옮길 이유를 못 느끼겠다는 거네요. 네. 그럼 만약에 공기 간판점을 처음 이제 시작한다. 그랬을 때 어떤 거 쓸 것 같아요? 쇼피파이 씁니다. 쇼피파이 쓰세요? 그럼 앱을 다 개발 또 해야 되잖아요. 그건 처음 시점이라면 지금 그러니까 얻는 것과 잃는 거에서 기준으로 볼 때인 거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가는 건데 첫 시작점이면 잃을 게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전 쇼피파이로.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용기 같은 경우에 막 고객이 절대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응대해도 되지만 그래도 처음에 만약에 시작하는 거라면 쇼피파이 쓸 것 같다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하여간 지금 뭐 티콘 플랫폼, 티콘 샵 빌더로 운영하고 있는 인쇄물 계열들은 너무 오래돼서 옮기는 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어요, 그죠? 네, 그런 점도 있고 조금 우리 고객한테 특화된 기능이 또 이제 파트너에 또 탑재되어 있는 또 고유의 기능들이 있어서 그걸 좀 버리고 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좀 부분. 어려움이 있을 거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선택 문제네요. 네, 판매사가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광고 기능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긴다면 옮기는 거고, 그죠? 네,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티콘 샵 빌더로 만든 공기 간판점과 쇼피파이로 옮긴 용기점을 같이 운영하는 담당자로서 공기 간판은 그대로 둘 거고 쇼피파이는 용기는 쇼피파이로 옮긴 걸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 뿐이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머지 거는 지금 이런 방송을 들으면서 각자가 좀 판단해야 될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아예 처음이다 지금 시작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쇼피파이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이런 뜻이죠. 네. 이해됐습니다. 다음 궁금한 거 있으세요? 또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네, 하여간 뭐 오늘 그냥 실험 삼아서 내부에서 점검회를 한번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할 것 같아요. 너무 뭐 더 정밀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더 나올 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면은 판단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공개 설명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한 번 더 하긴 하는데 오늘도 아주 훌륭한 이렇게 검토회였던 것 같습니다. 전부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